자원개발공사인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 그리고 한국광물자원공사가 해외 자원개발 사업에서 천문학적인 예산을 낭비해온 것으로 국회 국정감사에서 드러났습니다. 전격 인터뷰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박정의 의원 모시고 산업이 국감에서 지적된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네. 자원개발공사가 해외 자원개발을 잘 못해서 천문학적인 예산을 낭비했다. 게다가 이자까지 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였습니까? 한 두 가지 정도로 볼 수 있는데요. 먼저 MB 정부가 무리한 성과 요구를 했고요. 또 한 가지는 거기에 따른 무분별한 투자를 공기업이 했습니다. 그래서 네. 방만한 경영을 좀 했다는 이유가 있고요. 그래서 실제적 예를 보면은 멕시코에 볼레오 광산이 있고, 또 그다음에 마다가스카르의 그 암바토비 광산이 있는데요. 네. 처음에 이 분석이 그 사업성이 이렇게 없다 이렇게 분석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 공기업들이 믿고 맡겨달라 이런 감정적 호소로 이거를 처리했습니다. 정확한 분석 없이. 이러면서 부실이 났고요. 또 부실이 난 이후에는 계속적으로 이 부실을 만회하기 위해서 재투자해야 된다 이러면서 이 사업이 계속적으로 부실하게 된 원인이 하나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이게 정치적 문제가 좀 있는데요. MB의 측근으로 불리는 김백준 씨가 있어요. 이분 아들이 김형찬 씨인데 이분이 메릴린치 서울지점장으로 있었거든요. 그때 장밋빛 평가를 냈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는 이분이 이 메릴린치가 처음에 평가될 때는 정량적 평가에서 하위권이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정성평가에서 최종적으로 낙점이 됐어요.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정권에 대한 비리가 있었다 이런 문제가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런 문제는 사실은 공기업이 국민의 혈세로 지불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자기가 절제하면서 철저하게 국민 편에서 또 이익을 내겠다는 목표로 가지고 해야 되는데 방만하게 했다는 게 제일 문제가 있습니다. 예, 지금 방만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성과가 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성과급 잔치까지 일부 공사들이 했단 말이죠. 지금 제도적으로 막아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일단 이거를 좀 원인을 보면 예. 수익이 나지 않아도 이거는 공기업이기 때문에 국민의 세금으로 보존을 해줍니다. 그래도 공기업이기 때문에 자원 확보가 더 다른 사기업에 비해서 더 또 확보가 용이하고요. 이런 것들에 대한 근본적 문제가 좀 있죠. 그래서 이제 이건 문제는 제 생각에는 무분별하게 사채를 갖다 쓰면서 이런 것들에 대한 공격적 경영을 너무 심하게 했다 이런 생각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제가 이런 거를 다 해결책은 아니겠지만 이렇게 우리가 광물공사의 경우에 이제 부채 비율이 10,000%가 넘는데 이런 것들은 결국 사채 발행에서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채 관리를 좀 더 쉽지 않게 좀 더 정확한 분석에 따라서 할 수 있게 하고 또 한 가지는 관리관청의 감독을 좀 더 이렇게 정확하게 철저하게 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지진 때문에 전국적으로 많이 국민들도 놀라셨는데 우리 고리 원전이 후쿠시마 원전보다 40배가량이나 이 지진의 위험도에 있어서 취약하다. 이런 또 지적을 하셨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 한 188개의 원전 부지가 있고요. 거기에 한 440개의 원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11개 정도가 한 밀집 지역에 6개 이상의 그 원전이 지어져 있어요. 근데 그 11개 중에서의 4개가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원전이 밀집돼 있으면 문제는 사고의 위험성이 훨씬 더 높아지고 네. 한번 사고가 나면 또 연속적으로 사고가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 원자력 폐기물에 대해서의 그 부지에다가 쌓아놓고 보존을 하게 돼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부수적인 사고가 또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해서 이제 사고에 대한 수습도 어렵게 되죠. 그러니까 IAEA 기준으로 봤을 때 그린피스가 분석한 걸 보니까 후쿠시마 원전의 그 피해를 10으로 본다면 고리 원전에서 만약 사고가 터진다 그러면은 395배니까 이건 아마 거의 40배 이상의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또 하나 문제는 후쿠시마를 중심으로 30km 안에는 거기는 한 17만 정도밖에 살지 않지만 우리나라 고리 원전의 30km 인근 안에는 380만의 인구가 삽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원전의 사고가 터지면 큰 피해가 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이 박정의 의원께서는 개성공단 비상대책위원회와 함께 지난 2월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 과정에서 뭔가 석연치 않았다. 최순실 씨의 비선 개입 의혹이 있다. 이런 요구를 하셨는데 이 부분은 어떤 의혹을 갖고 말씀하신 건가요?
10월 25일자 한겨레 신문에 따르면 네. 그 미르 전 사무총장이죠. 이성환 씨가 한 인터뷰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최순실 씨가 이제 여러 모임을 했는데 여기에 보면은 자문을 한다는 성격이었는데 한 10%는 K스포츠나 또는 미르에 대한 얘기를 했고 90%는 개성공단 폐쇄 등 국정에 관련된 얘기들을 했다. 예. 그리고 또 이게 박근혜 대통령의 관심사항이다. 이런 인터뷰란 내용이 있습니다. 이걸 보면은 또 한 가지는 이제 통일부가 그 4차 핵실험 이후에 1월 20일도 그랬고 또 그다음에 장거리 로켓 발사가 있었던 2월 7일 이후에도 개성공단에 폐쇄된 얘기를 안 하고 유지하겠다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2월 10일 날 NSC가 열리고 그 오전 NSC 회의 이후에 갑자기 폐쇄 결정을 냈거든요. 네. 이렇게 외교적인 문제, 안보적인 문제를 하면서 일시적으로 이렇게 막 급격하게 폐쇄 결정을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신문 인터뷰에 나온 것처럼 비선 실세가 개입된 거 아니냐 네. 이런 의구심이 있고 그렇게 됐다면 이거는 원천적으로 무효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자세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이 개성공단 전면 중단 사태에 대해서 앞으로 이 문제 어떻게 좀 풀어나갈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비선실세가 개입해서 했다면 정당성에 대한 문제가 있잖아요. 네. 이것이 법적인 문제부터 시작해서 과정 그리고 절차의 결과 이런 문제들이 전부 다 정당성을 상실하기 때문에 지금으로부터라도 개성공단에 대한 재개에 대한 논의가 돼야 되고요. 오늘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이기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미일 이제 국방안보 라인에 대한 강조를 좀 약화될 수가 있는데 사실은 계속 우리가 노력해서 더 강화를 해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게 계속 압박으로만 되지 않았잖아요. 그동안 미국 정부가 북한과의 대화를 하지 않음으로써 이런 결과가 났기 때문에 계속 우리 정부 측에서 또는 의원 측에서 가서 설득을 하고 평화가 중요하다는 걸 얘기를 하면서 그 평화에 대한 보루 중에 하나가 우리 개성공단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다시 재개해야 된다는 걸 끊임없이 설득하고 이뤄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박정희 의원 모시고 말씀 나눴습니다. 의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